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년간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할 때는 제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영상 촬영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혹시 제 영상을 보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촬영 주제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해보았는데요.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의 정의, 즉 이러한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이번 촬영 영상은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에 대하여 답변을 달아드릴 때 기본적으로 답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부양가족 수를 합한 가구원수 기준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치 이상을 변제할 경우 채무자가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파산 및 면책이란 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환가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 변제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가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여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소득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의 경우 법적인 용어로는 이른바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원칙적인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의 정의에서 살펴본 내용 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치라는 내용인데 이를 법적인 용어로는 이른바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른바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최소한 변제해야 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파산에 있어서는 파산 절차에서 선임되는 파산관제인이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주는 재산의 잠정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의 정의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면책, 즉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법적인 의미, 효과 등 전문적인 부분이라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에 대해서 광고 답변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채무 탕감이라는 내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이 많으면 이 영상에 대해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 파산 및 면책제도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왜 못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거나 가족이 갑자기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서 가진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의 병원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한데 물가는 상승하나 급여는 제자리로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가정 형편으로 등록금 조달이 어렵거나 등록금 조달 후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위하여 빚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의 IMF 사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태, 현재 코로나 사태 등 채무자의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이유로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할 수도 있고, 급격한 이율의 상승으로 기존의 소득으로는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하여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나 도박을 하여 빚을 부담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원인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을 틀면 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나오고, 요즘에도 주식 투자,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를 구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을 쉽게 빌리거나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다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더라도 투자 수익을 남기고 빚을 상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개인적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원인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여주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률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 이유,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에 대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추상적이죠? 모든 법률의 목적을 보면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법조문 자체도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이점, 채권자의 이점, 사회경제적 이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이점입니다.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인 소비생활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권자 입장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여 줄 경우 채권자들이 권리 실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고, 자신의 채권에
평등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가거나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채권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을 얻어 강제 집행을 하는 등 법원을 통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여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어떤 채권자가 먼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된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에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한 권리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경제적인 이점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여 줄 경우 사회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할 경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사대보험료도 받을 수 있는 등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경우 기업의 매출이 증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임금이 상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 유럽 증권계 거물이라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몇 번의 파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역시 사업가 시절 몇 개의 법인을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우조선 그리고 웅진 이런 대기업들도 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제도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제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상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